제가 8년 동안 이 일을 하면서 느낀 점이 있었습니다. 피해 아동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 첫 번째가 전문가들의 개입입니다. 학대로 사망한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의사들이라는 전문가들이 와서 살펴보고 전문적인 소견을 쓰면은 재판부에서 이것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큽니다. 두 번째는 이 어떤 변호사들의 전문적인 개입인데, 울산 계모 사건 같은 경우도 여성 변호사협회 150명 가량의 의견서를 같이 취합을 해서 재판부에 제출하기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세 번째는 국회의원들의 개입입니다. 국회는 입법기관입니다. 그리고 국회의원들은 법을 만드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아동학대에 대한 어떤 법과 시스템을 개선을 하기 위해서라면 국회의원분들이 반드시 나서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떠들면 뭐합니까? 법이 안 만들어지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국회의원분들이 적극적으로 아동학대에 대해서 어떤 개정안, 제정, 발의 이런 걸 굉장히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언론의 힘입니다. 아무리 끔찍한 사건이 있다 그래도 언론에서 내주지 않으면 국민들은 모릅니다. 그래서 언론에서 지속적으로 이 아동학대에 대한 이 기사를 계속 실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전문가들, 국회의원들, 변호사들의 개입이 그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언론을 움직이는 것은 여론입니다. 여론이 없으면 언론이 움직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여론은 누가 일으킬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 같은 일반 시민들이 힘을 합쳐서 계속 제보를 하고 활동을 하고 했을 때야 여론이 움직입니다. 결국은 전문가들, 변호사들, 국회의원들, 언론을 움직이는 힘은 바로 여론, 우리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재판부에 대한 압박을 해야 됩니다. 참가를 하다 보면요, 언론에 많이 알려진 재판에는 많은 분들이 참가를 하십니다. 근데 잘 모르는 아동학대 사건에는 정말 방청석이 텅텅 비어 있어요. 저 혼자 가서 계속 참관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재판부에 국민들이 다 눈여겨보고 있다라는 것을 알리기 위한 방법은 뭐겠습니까? 진정서 내는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그것밖에 없습니다. 국민들의 힘을 알리기 위해서라면 진정서를 제출하는 것, 그리고 매 공판마다 방청석을 가득 메우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관심을 갖고 보고 있다는 것을 알리면 아무래도 재판부에서도 어느 정도는 부담을 갖고 좀 더 면밀하게 어떤 법리 해석을 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서초동 서울법원종합청사에 세워진 화물차 앞에 상자들이 쌓여 있습니다. 정인이 양부모의 1심 재판 과정에서 접수된 진정서가 증거 기록과 함께 항소심이 진행될 서울고등법원으로 넘어온 겁니다. 진정서를 담은 상자만 무려 222개. 한 상자에 1000건 남짓 들어가 있는 걸 고려하면 최소 20만 장이 넘습니다. 우리는 과연 힘이 있는가? 우리는 계란입니다. 우리는 거대한 법 앞에, 거대한 문화 앞에, 거대한 어떤 인식의 장벽 앞에서 그냥 두들기고 울부짖어도 아무도 돌아보지 않을 때가 더 많았습니다. 대한민국의 이 아동학대라는 이 거대한 바위 앞에서 던지고 깨지고 하는 계란이 밖에는 안 됐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무런 힘이 없다고 해서 아무것도 시도하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자식을 소유물로 생각하는 이 거대한 문화, 이 앞에서, 그리고 가장 보수적인 집단인 법 앞에서 우리가 계란으로 바위치기 하고 있는 것과 똑같다. 하지만 그래도 깨트리고 깨지고 부서지더라도 바위에 계란을 던져야 된다. 우리가 이렇게 던지고 있으면 어느 누군가 왜 이렇게 바위에다 계란을 던지느냐 라고 우리 얘기를 들어줄 것이고, 그렇게 되면 포크레인이 와서 이 바위를 깨부숴줄 것이다. 정인이 때도 우리는 계란입니다. 우리는 그냥 우리 몸을 던져서 바위를 깨트리려고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언젠가 포크레인이 와줍니다 라고 했는데, 11월 23일 날 대한소아청소년과 의사회 회장님하고 연결이 됐습니다. 이분이 그 당시에 이제 캐나다에 가 있었는데요. 전화 통화를 하면서 회장님, 이것이 살인입니까 아닙니까? 하고 물으니까 회장님 대답은 살인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 아이가 췌장이 절단될 정도까지라면 우연히 아니면 어쩌다 실수로 이러는 거 아니다. 그런데 12월 9일 날 서울 남부지방검찰청에서 이 입양모에 대해서 학대치사를 적용해서 기소를 한 겁니다.
그런데 이게 학대치사래요. 그래서 당장 그 보도가 있자마자 저희가 이제 대한소아청소년과 의사회가 함께 이 휴강무도한 범죄자들에게는 아동학대 치사죄가 아니라 최고 사형까지 가능한 살인죄로 기소하기 마땅하다라는 성명서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협회 홈페이지에 양모, 살인죄, 기소, 청원을 위한 온라인 서명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회원들이 링크를 맘카페, SNS, 블로그, 뭐 유튜브 이런 데 막 옮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때만 하더라도 이 맘카페들이 정인이 사건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그래서 막 이 서명을 해달라는 링크를 올리면 그 링크 올린 회원을 활동 정지를 시키거나 강제 탈퇴를 시키거나 이런 서러움을 많이 겪었었습니다. 그리고 또 친구들한테 이거 서명 좀 해줘라고 하면 그거 왜 하냐고, 야 그런 끔찍한 거 나한테 보내지 마, 이렇게 해서 싸우기도 많이 싸웠고, 또 가정 내에서도 그 아내들이 이런 활동을 하는 것을 남편들이 니 애나 잘 봐라, 우리 가정이 더 소중하다 해서 또 다툼이 있기도 하고, 이런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굴하지 않고 그 기사에 댓글 달러 가고 또 이 기소 청원을 올리고 그리고 이제 청와대 청원도 올리고 뭐 이런 그 활동을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셨어요. 그래서 20만 명도 달성을 하고 청원도 저희 홈페이지에 3만여 명에 가까운 이제 서명을 받기도 했었습니다. 이제 이 정인이 일 때문에 대리외상 증후군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맨날 머릿속에서 그 아이 영상이 어른거리고, 또 밥을 먹으면서도 내가 이렇게 밥을 먹어도 될까? 잠을 편하게 자도 될까? 뭐 이런 생각을 하시고, 또 내 아이를 돌보면서 정인이는 이런 돌봄을 받지 못했을 텐데 뭐 이런 생각을 하고 24시간을 그냥 정인이 생각, 우울감, 죄책감, 막 예민해지고 짜증이 나고 불면증도 오고, 심한 분들은 정신과 치료도 받고 이러셨어요. 저도 겪었고요. 괜찮을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8년간 수없이 많은 어린 생명들의 죽음을 봐왔고, 내가 언제까지 이 아이들의 죽음을 보는 이 일을 계속 해야 되느냐 하면서 이제 펑펑 울었던 적이 있었고, 또 운전하고 가다가 느닷없이 계속 울면서 운전했던 적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가끔씩 우리 회원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정인이 일로 대리외상 증후군을 겪을 정도로 힘드는데 대표님은 8년 동안 어떻게 견디셨어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뭘 견딥니까? 저도 울고 힘들어하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버티는 겁니다. 극복하는 방법은 시간이 해결해 주더라고요. 사실은 8년간 이거를 이제 수없이 많이 겪으면서 내놓은 제 나름대로 해결책이 있다면, 첫 번째, 분노의 대상이 누군지를 명확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화가 자꾸 올라오는데, 근데 이 화를 남편한테 풀거나 애들한테 짜증을 내거나 뭐 주변에 예민해지거나 이렇게 풀더라고요. 아니고 우리가 분노해야 될 대상은 입양 부모, 또 그렇게 입양 부모가 학대를 하는 동안 그거를 저지하지 못하고 아이를 지키지 못했던 우리나라의 법 시스템에 분노를 하셔야 됩니다. 가족한테 분노하시면 안 돼요. 그럼 그럴수록 더 악화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답답해지고 우울해지면 이 사건으로부터 좀 떨어지세요. 기사를 피해서 잊지 마시거나, 그리고 좀 더 내 아이들과의 생활을 한다든가 좀 즐거운 일을 찾아서 한다든가 이렇게 좀 거리두기를 조금 해보십시오. 그리고 세 번째는 뭔가 활동을 하면 조금 나아지더라고요. 말하자면 내가 그 아이한테 갖는 죄책감 이런 부분들이 조금 나아집니다. 그러니까 진정서를 열심히 쓴다든가 다른 아이들 돕는 일을 좀 해본다든가 피켓을 들고 나선다든가 어떤 행동을 하게 되면 조금 그 죄책감이 덜어지면서 마음이 좀 편안해지기도 합니다. 이 회원들이 정인이 사건을 이제 영어, 일본어, 중국어 뭐 이런 식으로 사건 개요를 만들어서 이제 각자의 커뮤니티 또 SNS 이런 곳에 이제 올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혹자들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나라 망신이다. 왜 그걸 외국에 알리냐? 창피하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예, 맞습니다. 창피합니다. 대한민국에서 아이를 지키는 이 시스템이 이렇게 엉망진창이고 아동에 대한 전문성이 이렇게 떨어진다는 이 부끄러운 현실, 정말 수치스럽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하지만 저는 알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좀 더 세계적으로 알려져서 좀 망신을 당해서 이걸 계기로 해서 우리나라 그 정부가 아동을
보호하는 어떤 시스템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정인이를 죽음에 이르게 한 사람은 입양 부모뿐만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입양 부모가 1차 책임자겠죠. 하지만 경찰, 홀트, 강소아동보호 전문기관 누구 하나 정인이의 죽음으로부터 자유로운 곳은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정인이는 아프게 갔습니다. 말도 안 되는, 정말 입양 부모뿐만이 아니라 새 기관이 합세를 해서 아이를 죽였다라고까지 얘기를 할 수 있을 정도인데요. 어쩌면 정인이가 우리한테 큰 숙제를 안겨주고 간 것 같습니다. 어쩌면 정인이는 이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떨어지는 대한민국의 어떤 민감성이라든지 대응이라든지 시스템을 개선하라는 큰 숙제를 던져주고 간 것 같습니다.